귀는 소리를 듣지요. 또 눈은 풍경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여러분과 5번째 만남을 갖게 된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볼 때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요. 저희 FM 영화음악은 귀로 보고 눈으로 듣습니다. 주연들의 대사를 듣고 있으면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죠. 또 어떤 장면을 눈앞에 그리면 그때 흐르던 음악이 귀에 들립니다. 매주 이 시간에 방송된 FM 시사회 여러분들 참 많이 사랑해 주셨죠. 지난주에는 이명세 감독의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었는데요. FM 시사회를 재기해달라는 애청자분들의 끈덕진 요청 때문에 저희 FM 시사회 다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정리가 덜 됐거든요. 자리 잡힌 대로 준비해서 꼭 들려드릴게요. FM 시사회가 없어진다고 서운해하셨던 광주 동구의 박성우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 이제 마음 놓으셨나요? 오늘 첫 곡은 낙엽하면 생각나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 나오는 It Have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입니다. FM 영화음악으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들르는 곳이 있어요. 물론 방송국 말고요. 저희 집 근처에 큰 비디오 가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중 한 곳은 좀 젊고 지적인 아저씨 한 분이 꾸려가세요. 전 요즘 그곳의 단골 손님인데요. 주인 아저씨 말씀이 이렇게 매일 안면 도장 찍으면 대여비를 깎아주시겠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다 보면요. 문득 이런 말이 떠올라요. 비디오 천국. 정말이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요즘처럼 신날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디오 영화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작품을 보아야 하나. 그리고 제작 당시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제목이 바뀌어서 출시됐을 경우는 또 무슨 제목인가.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FM 영화음악 시간에는요. 국내 극장에서 개봉되진 않았지만 그 작품성을 평가받는 숨겨진 작품들을 저희가 찾아내봤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중에서 삽입된 Can't Stand It, Steel Pulse의 노래입니다. 영화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 중에 삽입된 Can't Stand It, Steel Pulse가 노래했습니다. 흑인 거주 지역인 브루클린의 베드스더 구역. 이곳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시끄러운 흑인 랩 뮤직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태리계 미국인인 피자집 주인이 흑인의 카세트를 부숴버립니다. 화가 난 흑인이 싸움을 걸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경찰의 개입, 부당한 폭력, 흑인의 죽음, 그리고 흑인 전체의 폭동. 특히 여기서 분노한 흑인들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 가게를 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올해 LA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 장면이라서 그런지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이 격렬한 모습을 스파이크 리 감독은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을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직접 들고 피사체들을 쫓아다니면서 찍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마치 그 폭동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폭력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폭력은 우리가 적으로 삼는 자들을 파괴하지만 우리 자신도 파괴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바로 스파이크 리 감독의 신념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의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은 항상 이렇게 과격하지만은 않지요. 재즈를 좋아하는 트럼펫 연주자의 사랑과 예술을 담고 있는 More Better Blues. 이곳에서의 재즈홀은 전작에서의 피자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아늑하고 우아하죠. 스파이크 리 감독은 아버지인 재즈 음악가 빌 리의 영향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 역시 아버지가 작곡해줬죠. 그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More Better Blues. 오늘 정은님의 FM 영화 음악, 극장에는 개봉되지 않았지만 비디오로 나와 있는 좋은 숨겨진 영화들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More Better Blues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스탠리와 아이리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명배우들이죠. 연기파 배우의 으뜸인 로버트 드니로와 제인 폰다. 이 두 톱스타가 처음으로 함께 공연한 사랑 영화가 바로 스탠리와 아이리스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채 시골 과자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리스는 어느 날 월급 봉투를 소매치기 당합니다. 이때 같은 공장에 다니는 스탠리가 그녀를 도와주게 되죠. 이후에 몇 번간의 만남을 통해서 스탠리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리스는 알게 됩니다.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이리스가 두통약을 달라고 했던가요? 두통약인가? 아니면 감기약이던가요? 그때 스탠리는 변비약, 소금, 후추 그런 모든 병들을 건네줘가지고 아이리스를 당황하게 만들었었죠. 진짜 잊지 못할 만큼 코믹하면서도 약간 서글픈 장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가 됩니다.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아이리스, 그리고 단 하나의 혈육인 아버지를 양로원에 둔 채 힘들게 살아가는 스탠리.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지만 쉽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생각만큼 스탠리의 공부도 진척이 없고 두 사람의 묘한 관계에 부담을 느낀 아이리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내는 스탠리. 발명광인 스탠리가 만든 냉각기가 인정을 받게 돼서 디트로이트로 여행을 떠나던 날 아이리스는 말하지요. 거기 도착해서 전화를 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세요. 긴 겨울을 이겨낸 이 두 사람에게 봄은 더욱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전해준 영화였어요. 스탠리와 아이리스 중에 나오는 곡 스탠리와 아이리스.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만들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비록 글은 읽지 못하지만 아주 착하고 생각도 깊었던 스탠리. 그래서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영화였죠. 스탠리와 아이리스 중에서 스탠리와 아이리스였습니다. 프랑스 영화계에 샛별처럼 등장한 여배우 샤를로트 갱스브루. 그녀의 매력이 돋보였던 영화였죠. 귀여운 여도죠. 라 페티트 볼레스. 이 작품은 프란스와 트위보 감독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시나리오를 영화한 것이었어요. 16살의 소녀 자닌느는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이 도벽을 들켜버리고 그녀는 혼자 집을 나옵니다. 부잣집 하녀가 된 자닌느는 극장에서 미셸이라는 소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요. 그녀의 도벽은 그치질 않아요. 결국 그녀의 나쁜 버릇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의 갈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마지막 장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화였어요. 작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가수 서주 갱스브루와 영국 배우 제인 버킨 사이에 난 딸이죠. 샤를로트는 이 작품으로 영화인 집안의 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귀여운 여도적 중에서 땅 라트루프 띄워드립니다. 영화 귀여운 여도족 중에 나오는 땅 라트루프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망명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작품. 그 작품들은 명성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좀 낯설죠. 그 미스테리를 포함한 인간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감독인데요. 그의 작품 프랜틱 역시 그 계열의 영화입니다. 국내 출시된 비디오 제목은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예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학술 회차 파리에 온 워커 박사는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녀를 찾을 만한 단서는 뒤바뀌어버린 트렁크밖에 없지요.
힘들게 찾아낸 그 바뀐 가방의 주인은 미모의 미셸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워커 박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내의 실종 배후가 국제조직이라는 것을요. 미셸을 앞세워서 혼자만의 수사를 벌이는 워커. 그의 앞에 놓인 운명은 정말이지 풍전등화 같습니다.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이 돋보이기도 했던 작품인데요. 극 중에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는 노래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듣습니다. 영화 Frantic, 실종자 중에 나오는 노래 I've seen that face before 였습니다. 현재 개봉 중인 작품 바톤 핑크를 만든 감독 있죠? 형제 감독 조엘과 에단 코엔 감독이 만든 영화 밀러스 크로싱. 갱 조직 내의 음모와 암투를 드릴러의 형식으로 구성한 영화예요. 1929년 미국의 동부 아일랜드계 보스인 레오와 이탈리아계 보스 캐스퍼는 암흑가의 2대 세력입니다. 어느 날 캐스퍼는 자기 부하인 마니를 암살해달라고 레오에게 부탁하죠. 하지만 레오는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도시에는 심상찮은 분위기가 흘러요. 더욱이 레오의 오른팔인 텀은 마니의 누나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살해당하고요. 이때부터 그 두 조직 간의 암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잊지 못할 것은 숲속을 날아가는 모자예요. 이 모자로부터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감독의 말인데요. 그들도 논리적으로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의미와 이미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영화 밀러스 크로싱의 타이틀 뮤직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밀러스 크로싱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FM 영화음악에서 정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영화 극장에서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지만 비디오로 작품이 나와서 그 작품성을 평가받고 있는 수준작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감동을 전해준 작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Cry Freedom, 자유의 절규 중에서 Crossroads, 십자로, 니콜라 엠마뉴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독립운동가 스티븐 비코가 살해된 지도 벌써 15년이 가까워지네요. 케빈 클라인이 주연한 영화 자유의 절규는 이 비코의 삶을 다큐멘터리적으로 구성한 영화입니다. 공화국 내의 어느 불법 흑인 정착촌, 비코는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집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체포됩니다. 며칠 후에 그는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경찰은 무리한 단식 투쟁의 결과라고 발표합니다. 이 비코의 죽음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미국의 진보적인 화가인 벤 샨의 장례식 시리즈가 탄생했는가 하면 또 피터 가브리엘은 비코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었어요.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또 감동적인 것이죠. 가슴이 자꾸만 울컥해지는 커다란 힘과 감동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Cry Freedom 중에 나오는 곡 하나 더 듣지요. 제목과 같은 곡 Cry Freedom입니다.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한 조지 펜톤과 요나스 광가가 직접 노래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절규 Cry Freedom의 Cry Freedom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이에요. 그 작품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작품은 코플라 감독의 부인이죠. 사진작가인 엘리노아 코플라가 10년간 준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암흑 속에서. 이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지옥의 묵시록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작 과정은 물론이고요. 코폴라 감독이 모아뒀던 자료들과 또 감독으로서의 고뇌,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이 완성되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또 어떻게 마론 브란도가 캐스팅이 됐고 필리핀의 그 음산한 무대는 어떻게 찍혔는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마틴 쉰이 마론 브란도를 죽이고 나서 허탈한 심정으로 혼자 내뱉는 말이 있죠. 정글조차도 그가 죽기를 바랬는지 모른다. 돌스의 노래 The End와 함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돌스의 노래 The End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 국내 미개봉작이지만 비디오로는 이미 나온 좋은 작품들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말고도 숨어있는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영화 제목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비디오 가게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니키타로 알려진 릭 백송 감독의 노비얼 이마즈 계열의 영화죠. 서브웨이, 또 오디 알렌의 결혼 이야기, 80주년 카네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모리스 비알라의 사탄의 태양 아래서, 피터 웨어가 감독하고요. 멜 깁슨과 시고니 웨버가 주연한 영화죠.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마지막으로 존 싱글턴 감독의 Boys in the Hood. 이런 영화들 이미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비디오 가게에 이런 작품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찾아보세요. 영화 서베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겨울이 오는 입동의 새벽, 여러분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저 정은님은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